6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 강의는요, 우리 팔레트의 데이터 팔레트 부분을 좀 살펴볼 거고요. 이 데이터 팔레트 안에는 자, 한번 이동하면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뒤쪽에 있는 스크래치 프로그램에 요 데이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자, 요 데이터라고 하는 팔레트 안에 보면 변수 만들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좀 아래쪽에 내려가면 리스트 만들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형태의 모양은 이렇게 길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제 짧게 보여지죠. 지금 저는 여러분들 그 강의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변수들을 좀 만들어 놨고, 그리고 리스트 변수도 지금 2개 정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금 화면이 길게 보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변수들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좀 짧게 보여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변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데이터의 값을 갖다가 기억하는 공간,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 값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숫자 값이냐 아니면은 뭐 문자 값이냐, 뭐 이러한 형태로 보통 구별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스크래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의 변수는 숫자 문자를 이렇게 구별해서 받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의 변수가 존재한 상태에서 숫자든 문자 값이든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해당하는 변수의 이름이 그 숫자 값이나 문자 값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이제 교육용 언어나 이러한 언어들이 저런 숫자나 문자에 대한 데이터의 성질을 보통 구별하지 않고 받는 형태가 많다고 보면 되죠. 저걸 이제 구별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어려운 언어라고 볼 수가 있고, 데이터를 처리할 때 속도를 갖다가 민감하게 보거나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보통 숫자, 문자, 저런 데이터 형식을 구별을 해서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교육용 언어니까 뭔가 이제 기억되는 정도예요 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면 되게끔 해서 넘어간다는 거고요. 이걸 너무 구별 주게 되면 어려운 언어라서 교육용 언어에 맞지가 않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변수는 그렇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아래쪽에 뭐도 배우냐면 리스트 배우거든요. 좀 안 보이네요. 자,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 자, 그럼 리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제 언어를 조금 한 학생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용어는 이제 배열이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이런 거예요. 자, 이 어떠한 그 숫자 값 10과 20이 있다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거를 뭐 A라고 하는 변수에 집어넣고 B라고 하는 변수에 집어넣겠다, 뭐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10과 20이라는 값을.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A의 뭐 첫 번째 방에는 10, 그 다음에 뭐 A의 두 번째 방에는 20,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위에 이렇게 A는 10, B는 20 이렇게 해놓은 게 보통 일반적인 변수다 라고 보면 되고요. 아래쪽에 A라고 하는 변수의 이름은 똑같은데 그 변수라는 이름 뒤에 뭐 첫 번째 방이에요, 두 번째 방이에요,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방식의 자료를 기억하는, 그러니까 숫자나 문자 값을 기억하는 형태의 변수를 우리가 이거를 리스트 변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우리 이제 그 스크래치 프로그램 내에서는 리스트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일종의 변수예요. 자, 그래서 변수의 이름이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한다 이런 거죠. 그럼 뒤에 있는 뭐 지금 방금 전에 표현했듯이 뭐 첫 번째 방이에요, 두 번째 방이에요 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내용을 가지고 방을 갖다 이동하면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인식하게끔 하는 뭐 이러한 형태의 표현법을 갖다 쓸 때는 리스트 변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주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6주차는 2개로 나눠서 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이제 변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강의는 리스트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리면서 A하고 B, 뭐 A 이런 변수의 이름을 얘기했는데요. 이 변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꼭 숫자만,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죠, 그죠? 영문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아닙니다. 한글을 써도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변수의 이름들을 보게 되면
뭐 x도 있고 y도 있고 이렇게 나오고요. 뭐 깊이, 너비, 높이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영문으로 변수의 이름을 선언을 해도 좋고 한글로 선언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부터 좀 출발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뭐 이전 강의에도 그랬지만은 이 블럭들을 갖다가 뭐 데이터 팔레트에 있는 그 블럭을 씁니다 해서 데이터의 팔레트에 있는 그 블럭만 딱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블럭도 사용을 하는데 그 블럭 사용하는 거를 하면서 추가적인 설명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예습을 한다, 아니면 지나간 팔레트의 블럭들이라면 뭐 복습을 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 블럭 있죠? 자, 블럭에 자, what's your name?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묻고 기다리겠다 이랬어요. 자, 어떠한 컴퓨터든지 간에 그 컴퓨터 안에서 뭔가 처리할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이 완성이 되어 있으면 그 완성된 알고리즘에 어떠한 자료값을 집어넣으려면 입력이 필요하고요. 그 입력된 자료를 가지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입력된 자료의 값을 어딘가에 잠깐 기억을 하기도 하죠.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표현을 한 게 첫 번째 블록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메시지는 이렇게 띄워준 거고요. 어떠한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기다려요. 그러면 사용자가 뭐 어떠한 값을 넣겠죠. 그 해당하는 값을 넣으면 그 넣은 값은 요 대답이라고 하는 블록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 대답이라고 하는 블록에 있는 값을 갖다가 이름이라고 하는 변수로 이렇게 넣어준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변수가 지금 하나도 이렇게 없는 상태잖아요. 저는 미리 뭐 강의 진행을 해서 미리 만들어 놨고요. 여러분들은 변수 만들기 이용을 해서 필요한 변수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형태의 블록을 사용을 하려면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변수가 존재해야지만 이름이라는 변수에 대답이라는 값을 넣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변수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변수 만들기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변수 만들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변수 만들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새로운 변수를 뭔가를 만들 건데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자, 변수 이름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변수 이름을 만들어 넣으면 돼요. 자, 물론 자, 뭐가 안 될까요? 중복은 안 되죠. 그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변수를 또 추가적으로 덮어서 만든다? 자, 이거는 안 됩니다. 자,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근데 아래쪽에 보니까 뭔가 더 있어요. 그죠? 자, 뭐가 있냐면 모든 스프라이트에 사용할 건지 아니면 이 스프라이트에만 사용할 건지 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만들어 놓은 파일을 보고 있는데요. 스크래치 파일을. 자, 왼쪽 아래에 보면 스프라이트가 되게 많죠. 그죠? 다양하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 있는 그 부분을 그 섹션별로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미리 좀 만들어 놔서 스프라이트의 그 종류가 아니죠. 스프라이트를 갖다가 좀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면서 해당하는 스프라이트에 맞게끔 코딩된 걸 미리 만들어 놔서 그런 건데요. 자, 이게 뭐 일종의 그 해당하는 스프라이트만 하겠다, 모든 스프라이트만 하겠다라는 거에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모든 스프라이트 그러면 변수가 1번 스프라이트에서 만들어져도 2번, 3번, 4번에서 그 변수를 갖다가 계속 써먹을 거다라고 한다면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스프라이트는 뭐냐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 지금 1번이라고 하는 스프라이트를 지금 저는 선택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프라이트 내에서만 사용하는 변수를 쓸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 갔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언어적인 그 접근으로 본다면, 자, 이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사용된다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역 변수라고 해요. 전역 변수. 그리고 특정 영역만 하게 하는 형수를 이걸 이제 광역, 뭐 광역도 넓다는 의미도 표현될 수 있는데 광역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그 정확한 표현은 지역 변수가 맞을 것 같네요. 전체에 다 사용된다 그러면 전역 변수 이렇게 보면 되고요.
해당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쓰겠다. 그러면 이거는 지역 변수라고 보면 됩니다. 개념적인 부분은 이렇고요. 변수를 여러분들도 하나 만들어 보면 돼요. 자,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변수 만들기 눌러서 여기에 이름이라고 쓰고요. 우리 전체에다 적용하는 걸로 보통 기본적으로 만듭니다, 만들 때는. 그래서 모든 스프라이트 체크된 거 유지하고 확인 누르면 되죠. 자, 특정 스프라이트만 할 거면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요. 일반적으로는 모든 스프라이트에 보통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냥 모든 스프라이트 사용이라고 하고 만들어주면 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자, 그러면 묻고 기다리라고 하는 이 블럭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관찰 쪽에 가면 있어요. 자, 관찰에 가보면 자, 여기 묻고 답하기가 있어요. 묻고 기다리기죠, 정확하게는. 자, 끌어서 갖고 오면 되고요. 자, 이름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으니까 자, 여기 아래쪽에 내려가면 자, 여기 정하기가 있어요. 어떠한 것을 무엇으로 정하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얘를 갖다가 불러내면 되겠죠. 자, 현재 지금 왼쪽에 보여지는 이 무대 쪽의 이 변수 이름들은요, 변수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화면에 표시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변수들을 살펴보게 되면, 자, 요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여기 앞에 보면 체크박스가 있죠. 이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어지면 무대 쪽에 보이고요. 이 체크박스를 풀어주면 무대 쪽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름 새식품이라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새식품을 한번 없애볼까요? 요거 같은데, 자, 클릭해서 이렇게 하면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체크하면 다시 보여요. 자, 이것도 궁금할 것 같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저 여기 두 개 만들어 놓은 요 블럭 있죠? 저 여기 블럭을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얘가 What's your name? 이렇게 묻고요. 아래쪽에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입력란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입력란에 놓고 자, 여기다가 코스라고 제가 썼어요. 자, 영문으로 코스라고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엔터를 쳐도 되고요. 여기 이렇게 체크 형태의 모양이 보이잖아요. 이 체크 형태를 이렇게 클릭을 해도 됩니다. 어디 갔는데요? 어디 갔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자, 이게 어디에 갔을까요? 우리가 지금 키보드로 입력받은 이 값은 어느 변수에 넣습니까? 그렇죠. 이름이라고 하는 변수에 넣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 이렇게 코스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다시 실행을 하면 떴죠. 저기다가 숫자 값을 123을 내가 넣었어요. 자, 엔터를 쳐도 된다고 했습니다. 엔터도 되고요. 마우스로 할 거면 여기 체크박스 있잖아요. 이 체크박스를 클릭해도 됩니다. 자, 엔터 한번 쳐볼게요. 자, 화면에서는 없어졌지만 자, 지금 어디를 봐야 되죠? 우리는 그렇죠. 요 이름이라고 하는 형태의 변수가 변수의 값이 현재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초반에 진행할 때 이 변수라고 하는 것은 숫자 값이나 문자 값이나 구별하지 않고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처음에는 우리가 COS라고 하는 글자, 그러니까 문자 값을 넣었었고요. 두 번째는 123이라고 하는 숫자 값을 넣었어요. 자, 그런데 저 이름이라고 하는 변수는 구별하지 않죠. 숫자 값이나 문자 값이나 상관없어요. 그냥 주면은 무조건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스크래치에서 사용되는 변수의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거는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코딩이라는 걸 배우고 있는데 요 교육용 언어를 이제 지나서 조금 더 하이 레벨에 있는 언어를 배우게 되면 그때는 숫자값, 문자값의 변수가 반드시 구별되는 형태의 언어가 보통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러한 언어들이 그러한 언어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게임, 우리가 사용하는 게임이라던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는 그 언어들인데, 그러한 언어들은 구별을 꼭 한다라는 거, 그 정도는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있는 내용을 한번 가볼까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미 받았죠. 그죠? 지금 현재 들어있는 이름 값은 얼마예요? 123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자, 말하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전 블럭에서 배웠었으니까, 이전 팔레트에서 자,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결합하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결합하기. 자, 결합하기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어떠한 인수값을 갖다가 합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이어주는 역할이에요. 두 개의 값을 이어서 보겠다, 뭐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름에 123이 들어있는데 그 뒤에 느낌표가 있고요. 자, 이렇게 완성된 걸 다시
안녕이라고 하는 글자와 다시 이어서 합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을 갖다가 화면에 말하기를 하겠다 뭐 이런 거죠. 결론적으로 이게 뭐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1, 2, 3 그다음에 느낌표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를 고양이가 말하게 되겠죠. 그죠? 한번 좀 실행해 볼까요? 여기를 더블 클릭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여기서 만약에 요 안녕 다음에 띄어쓰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안녕이라고 하는 글씨 쓴 부분 있죠. 여기를 클릭해서 여기를 이렇게 띄워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게 해볼까요? 자, 여기 떨어진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결합하기라고 하는 이 블럭은 어디에 존재하는 녀석이냐면 연산 쪽에 가면 있는 녀석이에요. 우리가 연산을 배우지 않았지만, 자, 연산을 클릭하게 되면 아래쪽에 여기 이렇게 결합하기라고 하는 이 블럭이 있어요. 이 블럭 보이시죠? 자, 이 블럭. 자, 이게 바로 결합하기라고 하는 블럭입니다. 두 개의 어떠한 값을 이게 어떤 변수의 값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변수에 있는 걸 끌어와서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변수의 값을 이렇게 끌어온 거잖아요. 이렇게 끌어올 수도 있고 그냥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어요. 안녕이나 느낌표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입력한 값을 갖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변수를 우리가 지금 만들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세 번째 있는 내용은 뭐냐면 무한 반복 안에 이름을 갖다가 말하는 거를 무한 반복하겠대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거죠. 그죠? 끝나지 않고 계속 말하기 상태로 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안 끝납니다. 계속 보여요. 계속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멈춰야지만 끝나게 되겠죠. 그죠? 자, 이 무한 반복이라고 하는 거는 제어 쪽에 가면 있는 내용인데요. 자, 제어 팔레트에 한번 가볼까요? 제어 팔레트에 가면 무한 반복이 여기 있습니다. 얘가 무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이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무대 쪽에 있는 자, 정지 버튼을 클릭해서 정지를 해주면 모든 스크립트가 멈추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요런 하나하나의 단위 있죠. 요 하나하나의 단위를 갖다 우리가 이거를 스크립트라고 해요. 우리가 아직 이제 뭐 배운 내용은 아니지만 뒤쪽에 이제 제어 쪽에 가보면 이 멈추기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어에 와 있네요. 제어 쪽에 보면 자, 요 그 멈추기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멈추기라고 하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현재 이 스크립트만 멈출 건지 뭐 전체를 멈출 건지 뭐 이런 개념을 쓸 때 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크립트라는 말을 좀 잠깐 설명을 좀 했습니다. 요 하나의 단위를 우리가 스크립트라고 해요. 이렇게 이 창을 갖다 우리가 스크립트 창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거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섹션은 했습니다. 자, 1번 선택하고 좀 감출까요? 보여주면 좀 그러니까 자, 또 숨기기를 해주고요. 자, 두 번째 거를 자, 보이게 할게요.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 코드 된 걸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코드. 자, 오른쪽에 코드를 보게 되면 자, 숫자 0키를 누르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동작을 언제 하는 거죠? 시작을 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숫자 0이라고 하는 키보드의 값을 받게 되면 동작을 하는 녀석입니다. 자, 숫자 0을 받으면 동작하는 거죠. 자, 뭔가 그 실행되고 시작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진행되는 이벤트가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블럭은 어디에 있는 녀석이냐면 이벤트라고 하는 팔레트에 가면 있습니다. 자, 이벤트에 갔더니 자, 아래쪽에 내려가다 보면 자, 여기 요 내용이에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라는 얘기죠. 자, 아래쪽에 내림 버튼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죠. 자, 클릭해 보면 여기 다양한 형태의 키보드의 값을 갖다가 누르면 동작할 수 있고 숫자 값이나 영문 값이나 누르면 동작할 수 있는 종류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서 숫자 0을 누르면 동작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타이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간을 재는 거예요. 시간이 돌아가는 건데 이 녀석은 관찰 쪽에 가면 타이머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타이머가 자, 여기 체크하면 이렇게 보이죠? 지금 현재 계속 시간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제가 지금 진행된 게 1928초, 9초 이렇게 지나고 있는 거겠죠. 그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타이머가 그걸 얘기한 타이머를 초기화한다는 얘기는
시간을 갖다 다시 0으로 돌린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타이머에 대한 개념도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재생하는 거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자, 소리 팔레트에 가서 어떤 소리 값을 재생을 한다 이런 거죠. 자, 이 소리 값은 얼마든지 불러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끝쪽에 있는 소리라고 하는 탭이 있는데 소리 탭에 가서 여기서 원하는 소리를 갖다가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작성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현재 얘가 재생이 안 된다면 재생된 목록에 있는 것이 저하고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거 똑같이 맞춰서 진행을 한번 해보려면 소리 쪽에 가서 여기 라이브러리 있죠? 저장소에 있는 거 불러오는 거 눌러서 해당하는 그 소리 파일을 불러오면 이 목록에 보이게 됩니다. 자, 요 세 가지 블럭은 그렇고요. 자, 그 아래쪽에 있는 건 x하고 y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x하고 y라고 하는 변수에 0값을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달라지는 형태를 좀 보려면 저희가 아예 다른 값을 한번 정해놓고 보는 게 좋겠죠. 자, 해당하는 블럭을 빠르게 실행을 하려면 블럭을 꼭 이 스크립트 창에 불러오지 않고요. 해당하는 블럭에서도 바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무엇으로 정하기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자, x값을 자, 10이라고 줄게요. 10이라고 주고 요 블럭을 더블 클릭을 하면 x에 10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를 y라고 하고 y에는 20을 넣어주죠.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면 돼요. 자, 그러면 안 들어갔나요? 자, y에 20이라고 주고요. 이렇게 주고 얘를 자, 더블 클릭 이렇게. 자, 그러면 어디에 보여요? 여기 보이죠? x에 10, 그 다음에 y에 20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요 블럭을 실행을 좀 하도록 하죠. 자, 실행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은 없죠. 이게 실행되어지면서 지금 우리가 숫자 0값을 누르지 않은 상태거든요. 누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여지진 않았지만 이걸 더블 클릭을 제가 했을 경우는 그냥 진행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00으로. 더블 클릭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깃발 모양을 누른 상태에서 숫자 0키를 눌러서 동작하게 해야 되는데 자, 다시 조금 조정을 좀 해놓을게요. 자, x하고 y에 10과 20을 좀 넣고요.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죠. 여기 위쪽을 보시면 됩니다. 왼쪽 위에.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안 돼요. 더블 클릭하는 순간 밑에를 쭉 실행해 버리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자, 깃발 모양을 누릅니다. 이렇게. 자, 깃발 모양을 누르고요. 자, 그러면 아직 깃발 모양을 눌렀으니까 얘가 이제 실행이 된 상태인데 아직 동작은 안 하고 있죠. 언제 동작하죠? 0을 누르면 됩니다. 자, 지금 x하고 y 값이 10과 20이에요. 0을 눌러볼까요? 0을 눌렀어요. 자, 지금 눌렀는데 0이라고 하는 누르는 순간 얘가 이걸 싹 실행을 했고요. 실행된 내용을 뭘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왼쪽에 있는 무대에 보게 되면 x, y 값이 0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중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해 갔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볼까요? 자, 아래쪽에 있는 내용도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인데 자, 얘는 키보드에 있는 R키를 누르면 되고요. 자, 키보드에는 R키를 누르면 레벨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 1부터 20 사이의 난수라 그랬어요. 자, 이 난수라고 하는 거는 뭐가 나올지 모른다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랜덤 있죠? 랜덤이 바로 난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1부터 20까지의 있는 숫자만 범위는 지정을 좀 해줬네요. 그죠? 그래서 어느 범위 내에 있는 값 중에서 아무거나 뽑아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게 1부터 20까지 난수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현재 레벨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0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깃발 모양을 누르고 실행한 다음에 키보드의 R키를 누르면 어떠한 값이 여기 딱 들어가겠죠.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돌렸고 자, 키보드에는 R키를 여기 이제 보면 돼요. R키를 제가 누를 거예요. R키를 눌렀습니다. 자, 2로 바뀌었죠. 또 R키를 누르면 또 바뀌어요. 또 누르면 또 바뀌어요. 이게 바뀌죠. 이게 계속 여기 요 위치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R키를 계속 누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R키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랜덤으로.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내용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요 내용을 좀 감추고요. 자, 세 번째 거로 가볼까요? 자, 얘를 숨기고 자, 세 번째 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이제는 뭐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속도라고 하는 것을 2로 정하겠다 이런 거죠. 이 블럭이 실행이 됐을 때. 자, 그리고 x 좌표를 마이너스 240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아마 이쪽으로 가겠죠. 이 고양이가 이것이 실행되어지면 얘가 일로 뿅 하고 날아가게 돼요. 자, 그리고 무한 반복을 합니다.
무한 반복. 끝이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x좌표를 속도만큼 바꾸겠대요. 속도가 지금 현재 양수죠. 자, 이 마이너스가 없으면 양수로 가요. 마이너스가 있으면 음수인 거고. 자, 양수로 얘가 가는 거니까 어디로 이동할까요? 고양이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서 승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쭉 아마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이 속도 값을 2로 정했으니까 속도의 값은 아마 2가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요 2만큼씩 바꾸는 거잖아요. 자, 우리 요거는 이 그 동작과 관련된 블록은 우리가 동작 팔레트에서 연습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말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무한 반복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계속 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자, 다시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고양이라고 하는 현재 위치에서 x축을 마이너스 240이니까 왼쪽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이씩 계속 어떻게 하는 거죠? 바꾸니까 앞으로 가는 거죠. x의 좌표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x의 좌표를 이씩 바꾸니까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죠. 속도는 1씩 바꿨으니까 얘가 한 번 돌 때는 2고 다시 그 다음 번째 올 때는 뭐가 되죠? 3이 되겠죠? 4가 되고 5가 되고 6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자, 1만큼씩 바꾼다는 거는 1씩 증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정하기와 바꾸기의 개념은 다르다고 우리가 이전 강의도 상당히 강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하는 거는 딱 이거 이런 얘기고요. 바꾸기라고 하는 거는 기존 값에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해진 값만큼. 그래서 1만큼 증가한다 했으니까 조금 빨라지겠죠, 속도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행을 했을 때 처음에 이 걸어가는 속도, 움직이는 속도가 처음에는 조금씩 가다가 되게 빨라져요. 자, 지금 여기 속도라고 하는 게 계속 늘어나는 거 보이죠? 이게 무대를 벗어났기 때문에 얘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속도 값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속도를 조금 늘려가면서 반복을 무한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 바로 요 블럭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 해당하는 블럭을 이렇게 뜯어서 그러니까 뭐 뜯어서는 표현을 그렇지만 세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 해당하는 부분의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어렵게 보여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자, 아래쪽의 내용을 보니까 자, 만약에 뭐뭐라면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늘 하는 거는 아니죠. 늘 하는 거는 아니고 레벨 값을 갖다가 바꿀 건데 언제만 바꿀 거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일종의 우리가 조건문이죠. 자, 이것도 우리가 아직 배운 건 아닙니다. 자, 제어 쪽에 가보면 만약에 뭐뭐라면 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조건이 있는 겁니다. 해당하는 조건을 만약에 만족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뭐라면 어떻게 하겠다. 이걸 만약에 뭐뭐라면 만족을 못하면은 그 안에 있는 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할 때만 해당하는 부분을 실행을 하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제어 쪽에 있는 조건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프라이트 1에 닿으면 그랬어요. 자, 저는 스프라이트 1을 갖다가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요 녀석을. 자, 얘를 갖다가 좀 보이게 할게요. 자, 이런 거죠. 자, 지금 고양이가 두 마리이기는 하지만 자, 얘는 저는 지금 3번이죠, 그죠? 네, 3번. 우리가 그쵸, 세 번째 하고 있죠, 그죠? 네, 3번 스프라이트가 이렇게 있고요. 자, 똑같은 고양이기는 하지만 고양이인데 이 고양이의 그 이름은 스프라이트 1번이에요.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보면 되고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이 고양이가 이 3번이라고 하는 스프라이트가 스프라이트 1번이라는 곳에 닿게 되면 레벨을 1을 증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레벨이 얼마예요? 10이죠. 자, 이걸 실행을 하고요. 실행을 이렇게 돌려놔야 되겠네요. 자, 깃발로 돌려놓고 얘가 닿으면 이렇게 자, 닿으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증가를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게 실행이 없어서 그러네요. 자, 여기에서 얘가 필요하겠네요. 블록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네, 깃발을 누르면 얘를 동작을 해야 되니까.
자, 실행을 했고요. 자, 얘를 가서 닿으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증가를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이게 이 고양이가 얘한테 닿아지게 되는 상황에 있어서 얘가 계속 감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 블럭은 조금 오류가 좀 있네요. 그쵸? 예, 여러 번 여러분들이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강의를 듣는 분들은 자, 요렇게 좀 만들어 놔봐요. 그러니까 무한 반복을 해야 돼요. 계속 체크를 하면서 얘가 닿으면 증가하겠다라는 걸 줘야지만 가능하겠죠. 그죠? 자, 어이구,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자, 여기 닿으면, 네, 이게 너무 빨리 돌아가서 그래요. 지금요, 너무 빨라서 네, 엄청 빨리 돌아가네요. 자, 여기 바깥쪽에 네온 효과가 계속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끝나지 않고. 자, 깃발은 필요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자, 깃발에는 큰 의미 없을 것 같고, 자, 요 무한 반복이라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무한 반복을 해주면 이제 계속 그 네온 효과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제 끝나지 않는 거니까. 뭐 깃발까지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무한 반복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에 딱 닿으면 계속 올라가죠. 일씩 막 올라가죠. 자, 요거 체크하는 것도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조금 우리가 조금 약간의 실수가 좀 있어서 자, 레벨을 다시 0으로 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그 진행되는 부분이 너무 빠르게 진행돼. 여러분들 육안상으로는 뭐 이 블럭하고 이 블럭하고 천천히 가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천천히 가지 않습니다. 빨리 가요. 엄청 빨리 돌거든요, 얘가. 자, 그래서 약간의 그 시간을 갖다가 약간의 좀 멈춰주는 기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초 있다가 물어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가 아마 1초 단위로 증가를 하게 될 거예요. 딱 붙여놓으면. 자, 지금 현재 얘는 3번이고요. 얘는 스프라이트 1번입니다. 스프라이트 1번에 닿으면 레벨 1을 증가할 건데 1초 후에 물어볼 거기 때문에 아마 1초 단위로 증가를 할 확률이 높겠죠. 그죠? 자, 여기 블럭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요. 자, 지금은 반응이 없어요. 요 레벨이라고 하는 게. 자, 3번 갔다 이렇게 다 닿게 하죠. 자, 이 올라가는 속도가 초 단위로 올라가게 돼요. 다음은 무조건 올라갔던 거하고 조금은 다르죠. 지금은 1초 동안 기다렸다가 또다시 닿았냐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아까운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다르죠. 자, 띄워놓으면 또 괜찮죠. 자, 요 블럭은 조금 여러분들 그 기본 제공된 예제 파일에 약간의 실행해보는 데서 약간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해당하는 걸 계속 누를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누르게끔 하려면 요 무한 반복이 좀 필요했었네요. 그리고 너무 순식간에 증가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 기다림의 초를 주는 것도 좀 필요하긴 했네요. 그죠? 자,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좀 더 뭐 추가로 배우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우리 설명했던 내용의 의미만 보자면 요 내용을 갖고서만 해도 충분히 설명은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감춰야 되겠죠? 자, 이거 숨겼고요. 자, 스프라이트 1번도. 여러분들은 이 스프라이트 1번을 좀 다른 모양으로 좀 만들어 놔봐요.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쉬울 거라고 봅니다. 자, 네 번째 거로 가볼까요? 자, 네 번째 거. 자, 네 번째를 보게 되면, 자, 게임 종료라는 거를 받았을 때 이랬어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방송하는 것과 받는 거,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연관이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벤트라고 하는 쪽에 한번 가볼게요. 이벤트에 가보면, 자, 이 두 개가 항상 묶여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게임을 갖다가 방송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받았을 때의 개념으로 연관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방송하기가 있어야지만 받았을 때 밑에 있는 블록들이 실행이 됩니다. 방송하기를 안 받으면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송하기와 받았을 때는 보통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면, 물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으로만 꼭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한다는 건데, 현재 지금 4번 스프라이트에 뭔가 이렇게 코딩된 블럭들이 있겠죠. 그러다가 이 코딩된 블럭에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만약에 5번 스프라이트를 움직이게 하거나 5번 스프라이트를 어떻게 동작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이 4번에서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무엇 방송하기라고 해주고요. 자, 5번에 와서 그 해당하는 방송을 뭐 받았을 때 뭐를 하라 이렇게 해주게 되면 두 개의 스프라이트를 갖다가 서로 연동해주는 개념이 됩니다. 자, 이해 갔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뒤쪽에 가다 보면 그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지금 요 관련된 블럭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방송하기와 받았을 때는 서로 연관성이 상당히 짙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방송하기가 이제 어디 있어야 되겠죠. 얘가 있어야 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데이터 쪽에 가서 이 점수라고 하는 변수를 이제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점수라는 게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점수를 제가 지금 뺐습니다. 이걸 빼냈는데, 자, 게임 종료라고 하는 요 방송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얘를 호출해 주게 돼요. 그럼 이렇게 가서 아래쪽에 있는 블럭을 실행하겠죠. 자, 실행을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얘가 받아지면서 점수 보기가 이렇게 보여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변수를 보이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은 지금 요 아래쪽에 있는 이 그 변수에 대한 이 블럭들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제가 이거 설명 안 드렸다고 해서 이걸 지금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해당하는 블럭 좀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어떠한 것도 있냐면, 자, 요번에는 높이, 너비, 깊이, 대조라고 하는 이 변수를 갖다가 보이게 할 거래요. 뭐를 누르면요?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자, 이건 우리가 요 앞전 블럭을 할 때 설명을 했던 내용이니까 이해 갈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일단 감춰야 되겠죠. 자, 높이도 감추고, 너비도 감추고, 깊이도 감추고, 대조도 감추고요. 저 아래쪽에 이 변수들을 쭈루룩 감췄어요. 자, 그러면 자, 깃발 모양을 누르고 실행하면서 스페이스를 눌러야 되니까, 자, 깃발 모양을 눌러서 전체 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게 해주고요. 자,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가 주르륵 생긴 거 보이죠? 자,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지금 이 기능이 동작을 해서 해당하는 블럭의 명령을 실행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뭐 4번은 뭐 꼭 보이게 하지 않았어도 뭐 그죠? 네, 4번 녀석이 여기 있었네요, 그죠? 네. 자, 요 고양이에 대해서 뭐가 나왔던 게 없었기 때문에 굳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동작을 했고요. 자, 변수의 마지막 블럭 내용입니다. 마지막 블럭 내용. 자, 보이게 하고요. 자, 이 녀석이에요. 자, 요번에는 자,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에 만약에 뭐뭐라면 이렇게 할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아까 있었던 만약에 뭐뭐라면 해서 이걸 딱 하고 아니면 통과 이거였는데, 자, 지금 나온 이 그 제어 팔레트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뭔가는 물어볼 거예요. 변수라고 하는 곳 안에 yes라고 하는 글자가 있다면 이것을 할 것이고, yes라는 글자가 없다면 밑에 있는 걸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를 물어서 맞으면 이거를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상태를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변수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있네요. 자, 변수가 있고 변수에 지금 뭐가 들어있죠? 자, 0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수의 값은 0이고 글자는 yes인데 이 두 개의 내용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렇죠. 이거는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으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얘가 뭐 할까요? 그렇죠. 너비의 변수를 갖다가 보인다 그랬어요. 너비를 좀 감춰놔야 되겠네요. 너비를 보통 감춰놓고, 자, 그리고 나서 변수에는 yes를 집어넣는데, 다시 또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게 됐을 때 이게 이제 yes가 들어간 상태겠죠, 그죠? yes가 들어간 상태니까 너비의 변수를 숨기고 변수에다가는 no로 바꾼대. 아마 클릭할 때마다 yes, no로 변수의 이름을 바꾸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를 놓고 보면. 자, 한번 실행을 누르고요. 눌렀어요. 자, 이 고양이죠. 이 고양이를 클릭하는 겁니다. 클릭을 하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자, 변수가 보여지면서 변수라는 이름에 자, yes라고 들어갔죠.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너비라는 변수가 사라지면서 변수라는 이 내 값이 no로 바뀌었어요. 클릭하면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자, 어떠한 의미인지 알겠죠?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뜯어보면 블럭들 하나하나를 알고 있다면 그 내용을 갖다가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거요. 자, 게임 종료를 받았을 때 변수를 이거는 아까 했던 내용이네, 그죠? 변수를 숨기거나 뭐 보여지거나 하는 건데, 이건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뭐 이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주차 첫 번째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변수를 가지고 만들어 보고 해당하는 변수 값에 어떠한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완성이 되는지, 근데 뭐 보여지게 하거나 숨기게 하는 형태의 기능, 그리고 어떠한 값을 특정 값만큼 변경하는 것도 좀 했고요. 자, 이렇게 변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두 번째 강의는 리스트에 대해서 같이 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강의 듣는 요거 고생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